상식을 의심한 사나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우리가 천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중 하나,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이 위대한 과학자는 어릴 적 말이 늦어 발달이 느린 아이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성적이 그저 그랬고 교사들에게는 심지어 쓸모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그가 가진 특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삶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의 상식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단지 과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일막 늦된 아이, 세상을 바라보다. 1879년 독일 울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의 첫인상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말이 늦었습니다. 2살이 되도록 문장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었지만 안에서는 질문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늘은 파랄까? 왜 나침반의 바늘은 움직일까? 그의 눈의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나침반. 그 순간 아인슈타인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는 그 힘의 비밀을 평생 추적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의 특별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혐오했던 아인슈타인은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반항아였죠.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너의 그 고집과 불손한 태도는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단 하나, 끝없는 호기심과 생각하는 힘이었습니다. 제일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시작이 결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느린 시작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2살이 될 때까지 말이 느렸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멍청하다고 했고 부모조차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아이가 결국 세상의 시간을 재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혹은 내가 남들보다 늦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질문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왜 움직이지? 빛은 어떻게 움직이지? 그 질문이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집념이 그를 만든 것입니다. 질문은 어쩌면 미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속도를 받아들이라.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립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들과 다른 속도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새겨봅시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속도가 느려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느리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2막 실패와 거절,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청년. 시간이 흘러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곳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두 학문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지요. 그는 밤을 지사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틀에 맞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기보다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데 열정을 쏟았죠. 졸업 후 그는 당연히 교수나 연구자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를 추천하는 교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상한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취직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이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던 청년이 졸업장을 들고도 이력서를 보낼 곳이 없는 상황.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마침내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서기로 취직합니다. 그곳은 과학의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시간을 포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특허 문서를 검토하고 밤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오래된 책상 위에서 그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꿈과 너무 멀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구했다. 제2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아인슈타인의 청년 시절,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들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도구로, 즉 책과 사색과 작은 노트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환경이 내 가능성을 막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환경은 당신을 가둘 수 있어도 당신의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찾는다. 그는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낮에는 문서를 정리하고 밤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끝없는 수식과 가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준비가 기회를 만났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존심이 아니라 본질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특허청 서기라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다시 들어봅시다.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흔히 천재를 번뜩이는 영감의 산물이라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천재성이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준비 중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제3막 상식을 깨다. 세상을 뒤흔든 특수 상대성 이론. 1905년 역사에 길이 남을 해가 찾아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는 여전히 특허청의 평범한 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는 질문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나는 무엇을 볼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었고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산을 하고 낮에는 문서를 정리하며 틈날 때마다 작은 종이에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적인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도 세상을 뒤흔든 것은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관찰자에 따라 다르다. 이 단 한 문장은 수천 년 동안 절대적 진리로 여겨진 뉴턴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라는 자연의 법칙 아래서 상대적이라는 것. 이 혁명적인 개념은 과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특허청 직원이 과학의 근본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질문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1905년 단 한 해 동안 4편의 논문을 발표한 그 청년.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그의 천재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다음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를 갖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품는다. 제3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아인슈타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심하십시오. 상식은 때로 가장 큰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빛의 속도라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주제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그를 역사에 남게 했습니다. 환경이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특허청 서기였습니다. 연구실도 대학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끝없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과거를 설명합니다. 상상력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상상이 있습니까? 그 상상이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함께 새겨봅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를 갖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품는다. 나는 단지 호기심이 강할 뿐이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보이지 않는 상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3학 세계적인 명성과 그 뒤의 실현. 1905년 아인슈타인은 4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빛의 양자설,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 4편의 논문은 현대 물리학의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30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단숨에 과학계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특허청 서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컸습니다.
1921년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전 효과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상대성 이론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과학의 원칙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진리가 옳다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의 정점에서 그는 또 다른 시련을 맞습니다. 세상은 그를 찬양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조국 독일은 점점 그를 외면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나치즘이 유럽을 집어삼킬 때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 길은 그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지 조국에만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커졌지만 그 명성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3학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아인슈타인의 이 시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성은 목적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인정, 세상의 박수를 목표로 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명성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나를 몰라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은 처음에는 조롱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당신의 꿈이 너무 커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의 길이 옳다면 끝까지 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떠나야 할 때는 떠나라. 아인슈타인은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더 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는 국가보다 인류를, 권력보다 양심을 선택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혹시 지금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지금 떠나야 할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길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5막,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인류에게 남긴 유산. 1945년 세상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원리, 그 뿌리에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만든 공식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는 가슴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살았다. 그러나 나의 이름은 이제 폭력과 연결되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직접 핵폭탄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불씨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그 편지에 서명한 것이다. 그는 그 후로 남은 생애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인류는 스스로 파멸할 것이다. 말년의 그는 더 이상 과학자라기보다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했고 젊은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병상에 누운 그는 종이에 수식을 적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5년 4월 18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뇌는 연구를 위해 보존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천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수식도, 논문도, 노벨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양심 없는 지식은 파멸을 부른다. 제5막에서의 배울 점, 마음가짐, 명언.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책임지는 지식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핵무기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남은 생애를 인류의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지식과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단지 성공을 위해?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양심을 동반해야 한다. 두 번째, 끝까지 배우고 질문하라.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종이에 수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끝까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열정, 그 질문하는 자세.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추고 계신가요? 혹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을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말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배움과 질문은 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상상력의 힘을 믿어라.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는 지식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그렸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면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벽에 갇혀 계신가요?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만약에?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라.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쟁, 불안, 두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없는 기술은 파멸이다. 이 말은 오늘날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의 명언을 함께 새겨봅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양심 없는 지식은 파멸을 부른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울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천재 과학자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왕따 소년에서 세상을 바꾼 거인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마라. 상상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도전 앞에서 멈추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길은 곧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가장 큰 울림을 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